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낸셜 프리덤 파트 5 다음 단계의 돈 신속하게 불에 쌓는 법 여기를 읽어볼게요. 오늘은 가능한 한 많이 읽어서 이 책을 지금 읽은 지가 꽤 됐어. 오늘은 거의 다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당시 자신의 현재 위치와 나아갈 방향을 알게 됐으니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 시작할 수 있다. 불을 쌓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부 똑같은 세 가지 기본 변수에 의존한다. 나는 이걸 레버라고 부른다. 수입, 돈을 얼마나 버는가. 2번 저축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3번 지출, 돈을 얼마나 쓰는가.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저축과 소득이 늘고 지출이 줄수록 돈이 늘어나 다음 단계의 경제적 자유와 재정 자유에 빨리 도달하게 된다. 개인 금융과 관련된 대부분의 조언이 가진 문제는 이 세 가지 변수 중 두 가지, 즉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방법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싶다는 생각에 지출을 마구 줄이다 보면 이러다가 골판지로 진 집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기분이 들게 된다. 그리고 아무리 지출을 줄이고 친구네 집 소파에서 자주 잠을 청하고 회사 행사에서 공짜 음식을 얻어먹더라도 결국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에 따라 제한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책과 전문가들이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불을 빨리 쌓으려면 세 가지 레버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을 늘리는 동시에 비용을 줄여야 저축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늘어나 저축률을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 둘 다 꼭 필요한 일이지만 경제적 자유를 빠르게 추구하려면 수입을 늘리는 편이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효과가 강력하다. 지출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많이 벌면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내가 30살까지 100만 달러를 모을 방법을 궁리할 수 있을 때 계산해 본 결과 연봉 5만 달러의 50%를 저축해서 매년 7%의 복리가 붙는다고 해도 125만 달러를 모으려면 25년이 걸린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쯤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돈으로도 은퇴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미 상당한 돈을 벌고 있지 않다면 저축만으로는 신속하게 재정 독립을 이루기가 어려울 것이다. 물론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분명히 할 수 있다. 단지 시간이 20년 이상 걸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40년 넘게 걸리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래도 저축은 매우 중요하며 돈을 많이 벌수록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다. 그리고 슈퍼 세이버, 내가 매년 수입의 25% 이상을 저축하는 이들을 가리키기 위해 쓰는 용어. 슈퍼 세이버가 될 수 있다면 은퇴가 가능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시카고에 살면서 변호사로 일한 애니타는 5년 만에 투자 포트폴리오에 70만 달러를 모아 33살에 재정 독립을 달성했다. 그녀는 수입의 85%를 저축하고 연간 2만 5천 달러 이하의 돈으로 생활한 끝에 목표를 달성했다. 스티브와 그의 아내 코트니는 직장에서 번 돈의 70%를 저축해 89만 달러를 모아서 둘 다 35살에 은퇴했다. 크리스티와 브라이스는 두 사람 수입의 70%를 저축한 덕에 100만 달러 넘는 돈을 가지고 32살에 은퇴했다. 뉴욕에 사는 JP는 수입의 80% 이상을 저축해 25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모아서 28살에 은퇴했다. 브랜던은 자기 수입의 85%까지 저축한 덕분에 34살에 은퇴할 수 있었다. 나는 내 정규 직업과 부업을 통해서 얻은 수입의 60% 이상을 저축하고 투자해 125만 달러를 모아서 재정 자립을 이루었다. 지금은 소득의 50% 이상을 저축한다는 게 미친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저축과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을 생활의 우선순위로 삼는다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앞서도 말했듯이
나는 언제나 저축을 희생이 아니라 기회로 여겼다. 혹은 브랜던처럼 그건 뭔가를 박탈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저축률을 높인다면 예상보다 훨씬 일찍 은퇴할 수 있다.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교사나 자격구, 공공서비스 공무원, 그리고 초절학과 저축을 통해 일찌감치 재정 독립을 이룬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가 많다. 문자 그대로 1%를 더 모으면 재정 자립을 이루기까지 필요한 시간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 62세, 일반적인 정년 이전이라면 언제 은퇴해도 조기 은퇴이므로 은퇴 기간을 1년이나 2년, 5년, 10년씩 단축하는 건 놀라운 성과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다양한 소득 수준에서 저축률을 늘리는 것이 신속한 재정 자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이 예시에는 내 목표 금액인 125만 달러를 대입하고 예상 연간 투자 수익률은 복리 7%로 잡을 것이다. 이 책의 도움 사이트인 financialfreedom.com 홈페이지에 자신의 목표 금액을 입력해서 직접 계산해 볼 수도 있다. 몇 분 정도 시간을 내서 다음 표의 저축률을 꼼꼼히 살펴보자. 도표 18에서 22를 보면 소득과 저축률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당신이 15년 뒤에 은퇴하고 싶다고 가정해보자. 그때까지 125만 달러를 모으려면 1년에 5만 달러를 저축해야 한다. 세후, 소득이 20만 달러라면 5만 달러는 전체 수입의 25%에 해당하며 여전히 15만 달러의 생활비가 남는다. 만약 10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라면 저축률을 50%로 올려야 하는데 그래도 1년에 5만 달러가 있으면 거의 어디에서나 근사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수입이 7만 5천 달러일 때에는 5만 달러를 모으는 게 훨씬 어려워지지만 어디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여전히 가능하기는 하다. 하지만 5만 달러 이하를 벌고 있다면 5만 달러를 저축할 돈이 아예 없기 때문에 15년 뒤에 은퇴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 표를 사용하면 연간 세월 소득과 연간 지출 비용을 기준으로 재정 독립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있다. 표에서 보듯이 소득이 많고 지출이 적을수록 걸리는 시간이 짧다. 이건 지출과 저축에만 집중하는 것이 이른 은퇴를 돕는데 충분하지 않는 이유를 보여준다. 지출과 저축.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정말 재미있는 일, 즉 훨씬 많은 돈을 버는 방법 쪽으로 관심을 돌려보자. 재미있는 일, 즉 훨씬 많은 돈을 버는 방법. 그래서 저는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표를 한번 볼까요? 표를 도표 18에서 22. 도표 18에서 22. 여기 보면 소득, 지출, 연간 저축액, 월 지출액, 목표 금액, 횟수. 그러니까 이 금액에 따라서 지출, 연간 저축액, 월 저축의 목표 금액. 목표 금액은 다 125만 달러죠. $3만 달러, 3만 달러. 소득이 예를 들어 3만 달러일 때 저축률이 5%에서 5% 좀 늘어나죠. 100%까지. 지출이 같은 금액일 때 지출이 점점 줄어들수록 연간 저축액이 당연히 늘어나고 월 저축액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목표 금액은 똑같은 거고 횟수는 60%에서 점점 숫자가 줄죠.
그러니까 금액이 소득이 늘어날수록 점점 표가 점점 20번, 21번 뒤로 갈수록 소득이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날수록 지출도 당연히 늘겠지만 연간 저축액이 같은 소득 대비 연간 저축액을 5%에서 100%로 늘렸을 때 목표 금액이 똑같이 125만 달러잖아요. 그럴 때 횟수는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로 적어지죠. 같은 금액 대비 3만 달러 번 사람이 저축률 5%를 할 때 횟수는 60이고 5만 달러는 52, 47, 43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은 지출과 저축률도 중요하지만 소득을 일단 늘리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기업가적 사고방식. 돈을 버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무수히 많은 책과 기사, 사례 연구가 나와 있지만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건 한 가지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그들은 돈을 벌고 저축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방법을 활용한다. 나는 이걸 기업가적 사고방식이라고 한다. 제가 흔들었어요.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모으고 성장하는 방법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돈이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부자들은 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한정된 자원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목적이나 사용할 수 있는 대체 가능한 도구로 여긴다. 그들은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더 많은 돈을 벌고 부를 쌓는다. 즉 비용을 절감하고 수수료 가격을 최적화하고 세금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소득원을 만들고 찾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다. 그들은 분당 혹은 시간당 최대한 많은 돈을 버는 데 집중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 워런 버핏은 잠자는 동안에도 시간당 약 134만 달러를 번다. 워런 버핏 발치에도 못 따라가긴 하지만 나도 지난해 자는 동안 시간당 약 45만 달러를 벌었다. 좋은 소식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기업가적 사고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술 발전 덕분에 더 많은 돈을 벌고 관리하고 최대한 활용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다. 또 1시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정확하게 추적하고 최적화하는 것도 엄청나게 쉬워졌다. 투자 성과를 분석해주는 여러 가지 온라인 도구와 투자 성과를 최적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추천해주는 도구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도구는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의 발달 덕분에 나날이 더 좋아진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인공지능은 우리의 돈벌이, 저축,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부분의 재무 생활을 자동화해서 항상 우리를 대신에 올바른 재무 결정을 내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도 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툴을 실험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 패턴과 행동, 성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현명한 긍정적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기술적 잠재력을 확인하는 건 놀라운 경험이다. 또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주는 놀라운 웹사이트들도 많고 추가적인 부수입을 올릴 기회들이 나열되어 있는 구인 사이트도 있다. 개를 산책시키고 50만 달러를 받는 아르바이트든 한 달짜리 과외 프로젝트든 말이다. 나는 오늘 일주일에 몇 시간씩 인터넷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한 달에 2,000달러를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발견했다. 요컨대 요즘처럼 기업가적 사고방식으로 더 많은 돈을 버는 게 쉬운 때도 없었건만 이 상황을 제대로 활용하는 건 극소수의 사람들
뿐이라는 얘기다. 정말이지 사방에 돈을 벌 기회가 있다.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벌려면 최대한 많은 돈벌이 전략을 결합시켜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돈을 버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일반적인 유형이 있다. 1번 정규직업,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거. 2번 부업, 근무 외 시간으로 돈 벌기. 3번 사업, 부업을 확장시키거나 그걸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4번 투자, 시장에서 돈을 불리는 것. 4가지 방법에 모두 집중하면 빠른 시간 안에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테고 돈을 버는 방식에 있어서도 가장 큰 통제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격변하는 주식시장 또는 언제든 폐업하거나 당신을 해고할 수 있는 고용주 같은 한 가지 수입원에 의존하는 대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다. 설령 직장을 잃더라도 웹사이트 제작을 돕거나 이게 바로 내가 하는 일이다. 애쉬. 미국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수제 연하장을 파는 등의 부업을 하고 있다면 당황할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는 정규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도 다른 수입원이 있으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 수입원이 여러 개 있으면 선택권과 융통성 그리고 더 많은 통제력이 생긴다. 앞으로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우선은 이런 각 요소가 기업가적 사고방식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이유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수입원을 다변화하기 위한 부업. 정말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면 기업가가 될 필요가 있다. 기업가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회사를 성공적으로 키워서 10억 달러에 팔아야 하는 건 아니다. 사람들이 살 만한 물건을 파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기업가가 될 수 있다. 정규 직업 외에 일로 돈을 번다면 그게 비록 일주일에 10달러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당신은 어역한 기업가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본업 외에 많은 또 다른 그 수입원을 한번 찾아보라는 그런 내용이죠. 1번 실제로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부업. 2번 들인 시간 대비 벌이가 괜찮은 부업. 3번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부업. 4번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부업. 기술은 곧 미래의 화폐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부업. 원할 경우 더 큰 사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것. 불로소득 가능성이 있는 부업.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맡기거나 반복적인 수익원을 만들 수 있는 일. 최대한 많은 돈을 일찍 투자해라. 소득 투자는 긍정적인 불로소득이며 부자들이 부를 쌓고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된 전략이다. 저축률을 빨리 높이려면 30에서 90일마다 1%씩 높이는 게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이다. 1%는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지 못할 만큼 작지만 재정 자립이 얼마나 빨리 도달할 수 있는지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하다. 당신 현재 1년에 세후 5만 달러를 벌어서 소득의 5%를 저축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저축률을 3개월마다 1%씩 늘리며 1년에 4%, 5년 안에 소득의 25%를 저축하게 된다. 저축률이 65%에 이를 때까지 15년이 지나면 그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나간다면 20년 후에는 저축액이 81만 4,349달러가 된다. 가급적 빨리 재정 자립을 이루려면 전력을 다해야 한다. 최대한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해서 많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는 지난 48시간 동안 약 2,000달러를 벌었는데 대부분은 투자 수익을 통해 소극적으로 번 돈이다. 부자들은 그렇게 해서 더 부자가 되며 당신도 곧 그렇게 될 것이다. 매 순간 매해 소중하게 여기자.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